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책 있게 설명해주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저작권 안에는 10가지나 되는 권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권리들은 전부 다른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그런 경우에도 항상 어떤 저작권 중에서도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고소를 할 때 상대방이 나의 저작권 중에서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 예를 들어서 복제권이면 복제권, 1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분명하게 특정을 해 주어야지 그냥 무작정 저작권을 침해했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판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저작권 중에 어떤 권리를 침해했느냐 그 점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그 성명이라고 하죠. 분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 중에서도 어떤 권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 안에는 어떤 권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인격권에는 다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용권, 공중송신권, 그 다음에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 권리들의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저작권법의 제2조 정의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2조의 정의 규정에 보시면은 공연은 뭐다, 그 다음에 복제는 뭐다, 또 그 다음에 방송은 뭐고, 전송은 뭐고, 공중송신은 뭐다, 이런 정의 규정이 쭉 이렇게 사전 풀이처럼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우리가 사전에서 말하는 공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알고 있는 공연의 개념과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의 개념은 상당히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가 지금 어떤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저작권 중에서 어떤 권리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때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저작권법에서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히 이것은 공연에 해당되는 걸 거야, 그래서 공연 허락을 받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공연이 아니라 전송이더라, 이렇게 되면은 애써 허락을 받았는데도 허락을 안 받은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송일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았는데, 전송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데 그것이 전송이 아니라 방송이었다라든가 또는 디지털 음성 송신이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애써서 허락을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또 누구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을 때는 이것이 어떤 권리에 속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고 확인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은 저자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 권리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저자인격권에는 세 가지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표권이란 건 뭐냐? 공표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을 공표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저작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작자는 자기가 작성한 작품,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언제 내가 이것을 공표할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표를 할 건지, 아니면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저작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공표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직 공표되지도 않은 어떤 누군가의 콘텐츠를 미리 허락도 받지 않고 공표를 한다든가,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자는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표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그것을 어떤 팟캐스트나 이런 데 올린다든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공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성명표시권이라는 것은 공표를 하더라도 공표를 할 때 그것을 본명으로 할지, 아니면은 가명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무명으로 할지를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명표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컨텐츠를 작성을 했는데, 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동영상을 내가 내 이름으로 공표를 할 건지, 아니면은 가명을 써서 공표를 할 건지, 아니면 아무런 이름도 쓰지 않고 무명으로 공표를 할 건지를 저작자, 즉 그 콘텐츠의 제작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명표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이름을 함부로 바꾼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가명을 썼는데 본명을 밝혀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 콘텐츠의 제작자, 즉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이것이 이제 저작인격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요. 이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제목을 함부로 수정이나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를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제작한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을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3자가 누군가가 만든 그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제목을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수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가장 그 저자인격권 중에서는 많이 일어나고요.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커버곡이라고 하죠. 커버 뮤직. 어떤 그 원곡을 조금 이렇게 나 나름대로의 취향이라든가 나의 개성을 발휘해서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 흔히 커버 뮤직 또는 커버 음악이라고 해서 우리 이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제 그런 커버 뮤직을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곡의 내용이나 형식을 그 변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버 뮤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올리게 될 때는 항상 그 원곡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런 허락 없이 이런 콘텐츠를 커버 뮤직 같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원곡을 변형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렇게 일부 편집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든가 또 일부 삭제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은 전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 두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 동일성 유지권과 그 다음에 성명표시권, 또 공표권, 이런 저작권, 인격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작재산권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그 다음에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고, 다시 그 공중송신권 속에는 전송권과 방송권, 또 디지털 음성 송신권,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작권 중에서 저자인격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그 저자인격권을 구성하는 권리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런 권리들이 있다. 공표권은 아직 공표하지 않은 컨텐츠를 언제 공표할 것인지, 또 공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이 컨텐츠 제작자, 즉 저작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한다. 성명표시권이라는 것은 그 컨텐츠 제작자가 그 컨텐츠를 공표할 때 이것을 본명으로 할지 아니면 가명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무명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명표시권이라고 한다.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은 컨텐츠의 제작자가 자신의 컨텐츠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을 함부로 수정당하지 않을 권리, 그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표권 또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 그 저작권 중에는 총 10가지 권리, 즉 저자인격권 3가지 권리, 저작재산권 7가지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들 권리들은 전부 각각의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에도 단순히 그냥 당신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나의 저작권 중에서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또 형사고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명백히 특정을 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그 권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인지는 좀 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